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9.6%다. 지난주보다 3.8%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웃는 거는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한국 국민들의 냄비 같은 건성이 좀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이참에 국민들은 개 돼지다 라고 이야기했던 나향욱 씨 아시죠? 그분이 다시 복직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슨 그분을 욕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국가는 엘리트들이 끌어간다라는 것이 엘리트들의 한마디로 잘못된 자부심인데 그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도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중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데요. 지난주 갤럽은 74% 지지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의 갤럽에서 물은 핵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을 거다가 64, 핵을 포기할 거다가 22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 문제도 과거에는 90%, 80%까지 나왔는데 64%까지 떨어졌고 북한이 태도를 앞으로 바꿀 거다라는 부분에서 53%가 찬성을 했고 34%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국 정상에 대한 호감도에서 호감이 간다. 갤럽 조사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24%, 시진핑이 19%, 푸틴이 13%, 김정은이 10%, 아베가 5% 나왔다는 거예요. 참 어지간합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이제 시진핑이 확실한 임기 없는 주석이 되었고 왕치산이라고 자신을 대신해서 정적들을 깜빵으로 숙청을 했던 사람이 부주석이 됐고 지금 리커찬 총리는 힘을 다 빼버려서 껍데기가 되었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푸틴이 70%대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푸틴은 과거에 러시아의 대통령을 4년짜리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을 했지요. 그러고는 3번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헌법에 총리로 내려가서 메드베데프라는 자신의 똘마니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커플로 앉히고 그 친구 총리하던 친구입니다. 총리하고 대통령이 서로 체인지를 했죠. 그래서 실세 총리, 대통령을 심부름꾼으로 두는 실세 총리를 4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헌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임기를 6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6년짜리를 한 번 하고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또 6년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만 20년 그리고 실세 총리로만 4년을 해서 24년을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한마디로 한국 주변의 초강대국의 집권 시스템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면하고 시진핑과 푸틴을 저렇게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데요. 근데 오늘 제가 이 3부에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BBC 기자가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노벨상을 잘하면 받고 안 그러면 벼랑 끝에 있다. 저도 한번 소개를 했죠. 그런데 이 BBC가 이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느냐 말 안 했느냐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 기자가 BBC 한국 특파원이 제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 주세요 하고 18일 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사에 이 한국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는 BBC가 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아일보는 문재인에 대해 외교의 천재거나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좌파 언론들은 BBC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외교의 천재거나 공산주의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말을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공산주의자거나 외교적 천재라는 문장은 BBC가 문재인을 평가한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해석을 못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 뉴데일리나 이런 데 보면 이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외교의 천재거나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이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라는 부분을 그거는 BBC 기자가 그냥 자신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넣어놓은 수식어지 그게 빠졌다고 해서 BBC가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느냐가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10일 날 이 기사가 한국에 보도될 때 다수의 언론들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아예 하지도 않고 BBC가 문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감이다라고 보도했다라는 말을 더 강조했습니다. 자, 해당 기사를 보면 영국 BBC가 문재인 대통령 잘 되면 노벨상감이지겠지만 잘 못 되면 다시 벼랑 끝 국면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저도 이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BBC 기사 원문을 찾아서 보니 실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사이에 양측의 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점에서 정책이 세기의 도박에 가까우며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은 매우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잘 되면 노벨상감, 잘못되면 벼랑끝 국면이라는 말은 맨 마지막에 딱 두 문장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BBC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천재이거나 그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벼랑끝 외교의 달인이거나 교환하는 게임에 졸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이 무용담의 또 다른 주인공은 별로 말을 하지 않은 김정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BBC는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올리브 가지를 남한에 보낸 이후에 현재까지 매우 현란한 선전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의 특사를 통해 트럼프에게 핵실험 동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제안을 전달하는 것이 지난 1년 사이에 미북이 유례없는 서로 설전을 한 것을 무색하게 할 만큼 대담한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한다는 의견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출구 전략도 없이 수사의 벌람 속에서 정책을 추진 중이고 대북 전략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면서 문재인과 트럼프의 위험은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 알맹이 있는 내용이 없이 현란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다가 접시 깨질 수 있다라는 말을 BBC가 비꼰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신년사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계속되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말잔치, 정치적 의견에 따라 대북 전략의 성공과 실패가 전혀 다르게 평가받는다는 점,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거라고 뉴데일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를 협상 책임자라고 보고 있고 김정은에게 핵무기 제거 문제를 말하도록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한국의 현실도 지적을 했고요. 이어 문재인이
김정은의 신년사를 덥석 받아들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대북 특사를 보낸 걸 가지고 어지러운 수준의 외교와 남북 간의 열광적인 방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BBC는 문재인이 대북 특사를 보낸 것, 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과 서훈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한 것은 위험한 만큼 가치는 있지만은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것도 밝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간의 대화와 대북 특사 파견, 미국과 북한의 대화 주선에 대한 한국과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과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처한 정치적 상황, 그가 김정은과 만날 경우 직면할 정치적 위험, 그리고 트럼프의 협상 기술들이 김정은에게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BBC는 문재인 정권이 비서실장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 때의 정상회담도 언급을 했고, 또 북한에 45억 달러를 대북 지원해주고 그것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어서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실패했던 일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BBC는 이번 협상이 끝나면 참가자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북한은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할 거라는 김두연 한반도 포럼 선임연구원의 주장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BBC는 이 대화들의 결과는 공산주의 국가와의 거대한 도박으로 분석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만약 문재인이 핵전쟁의 위협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노벨 평화상이 감이 될 거며, 그의 시도가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벼랑 끝 대치 상황을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BC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즉 북한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공산국가와의 도박이 그게 참 성공하기 어려운 거고, 거기에 이 성공하기 어려운 요인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한국 정권들이 과거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권들인 같은 색깔의 정권이 실패한 이유도 들었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처해져 있는 정치적인 입지나 그의 또 이 개인적인 특성도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공산국가를 협상으로 이렇게 끌어내어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외교적 천재라고 한다라고 BBC가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은 BBC의 의견이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그렇다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언론이 이 부분을 빼고 대다수의 언론이 뒤늦게야 조선 동아가 외교적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럼 처음 보도됐을 때는 노벨 평화상감 후보다라고 하면서 전부 외교 천재라고 찬양하는 보도들만 내보내다가 뒤늦게 일부 보수 언론들이 외교의 천재이거나 이제 공산주의자거나 하니까 그게 오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에 이런 말들을 싹 빼고 제일 끝 문장에 있는 말, 즉 노벨 평화상감이거나 실패하면 벼랑 끝에 매달릴 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거 두 개도 다 보도한 거는 좀 양심적이에요.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보도한 언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한국의 언론들이, 저는 좌우 언론 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BBC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따라 한마디로 외교 천재거나 공산주의자라고 본다라는 말을 그대로 실었어야지. 왜 그거는 빼버리고 안 실었냐는 겁니다. BBC가 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산주의자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한 내용은 그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즉 당신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 있는 인물로 보면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하고, 한국의 좌파 친북 진영에 물으면 한마디로 이 사람을 외교적 천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BBC가 했으면 제목이 노벨 평화상이 앞에 갈 게 아니라 그 언론들이 썩었지요. 원문도 한번 안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보도하는 태도가요. 곧바로 정의용이 지난 8일 날 백악관 뜰에서 발표하니까 마치 모든 조건이 없이 그냥 미북 간의 회담이 성사된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와 비슷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죠. 문재인, 보기에 따라 공산주의자거나 외교적 천재이거나 성공하면 노벨 평화상 후보감, 실패하면 벼랑 끝. 이렇게 딱 달아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비정상으로 이걸 지적하는 언론들도 이 문제는 살짝 덮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오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자가 단지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한 보수 언론에 대해서 비판했다고도 안 봐요. BBC의 로라 비커 특파원이요. 보수는 보수대로 살짝 각색을 했지만 대다수의 언론은 이 말을 공산주의자란 말을 아예 빼버리고 보도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노벨상 후보감이란 말만 부각시켰지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